매일 자신을 위해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소리내어 입으로 외칩니다. 이미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며 소리를 내봅니다. 확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도 확언을 통해서 편안하고 여유로워졌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말이 나와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기에 긍정의 언어를 선택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긍정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말 속에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넣어줄 불씨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한다면 인생은 멋지고 즐거운 선물이 되어줍니다. 나의 생각과 말이 나와 나의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바꿉니다. 말의 중요성과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전 세계에 기적의 사례들이 아직까지 전해 내려오는 루이스 헤이의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루이스 헤이 여사는 심리, 영성,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진정한 영적 스승으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 확언과 자기 치유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그녀는 1인칭 표현을 사용해서 인생에 원하는 걸 더 많이 긍정하고 만들어 말하는 긍정 확언을 사용하며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면 무한지성이 자신의 앞길을 세세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마음에 씨앗을 심게 됩니다. 오늘 선택한 것은 내일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긍정 확언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유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생각과 말을 긍정적인 유형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말을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꿀 의향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말이 모두 확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과거는 시작점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길을 열어줍니다. 본질적으로 잠재의식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격이 됩니다. 나는 책임을 지고 있어. 나는 알아.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긍정하거나 한다고 말할 때는 삶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될 문장이나 단어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확언할 때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라는 확언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더 아파라. 잠재의식은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강조하는 단어에 집중함으로 진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멋진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 혹은 나는 좋은 건강을 발산하고 있어 라고요. 잠재의식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잠재의식은 전략이나 계획서를 모릅니다.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만약 지금 타는 차가 별로라면 이 차 싫어. 이렇게 말하면 좋은 새 차가 멋지게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를 원하는지 당신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 차를 구매하게 되더라도 아마 곧 실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싫다고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차를 싫어한다는 말만 듣습니다. 욕망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욕구에 딱 맞는 아름다운 새 차가 있어. 인생에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빨리 놓아버리는 방법은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풀어주고 떠나보냅니다. 편안하게 가십시오. 이 방법은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상황이나 물건, 거주지에도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습관을 지니고 그 방법을 시도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내 삶에서 당신을 해방해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흡연 욕구는 상당히 줄었고 몇 주 안에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선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오늘 삶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해 본 후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한다. 빈칸에는 어떤 것이든 원하는 것을 적어봅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이 빈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굳어버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념만 있으면 그곳에서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정보는 어린 시절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보 때문에 변화할 수 없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이스, 확언이 잘 안 들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건 확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긍정의 말을 하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왜냐하면 종이에 적은 것을 실제로 보게 되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받은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걸 막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신념을 사실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속일 것입니다. 종종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서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이 제공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적인 믿음을 다시 작성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서 있어야 할 마땅한 토대는 어디인가요? 당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는 것, 아니면 수용하는 것. 우선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이 성취되도록 허락한다. 이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구축할 수 있는 신념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기본 구성 위에서 확언을 연습하여 원하는 것을 만드십시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나 이제 막 사랑을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10단계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이 10단계를 수천 명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신이 날 수 있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지금부터 자신을 사랑해 봅니다. 많은 이들이 자아 존중감이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자신의 마음 속에 간직한 열등감과 단점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할 때 조건을 붙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쳐놓은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봅시다.
자신을 사랑하는 10가지 방법. 스스로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금 당장 스스로를 비난하는 걸 멈추기입니다. 이미 전에도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한다면 삶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쁘게 만들 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린 모두 변해요. 매일매일은 새로운 날이고 우리는 전날과 조금 다르게 일을 합니다. 삶의 과정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능력이 우리의 힘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종종 책임감이 극도로 강해집니다. 자신을 무자비하게 판단하는 버릇이 생기곤 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의 자녀가 받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속으로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존감과 가치를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낄 때 비참함에 머물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몸에 병이나 고통을 만들거나 하면 이로울 것들을 미루기도 합니다. 음식, 술, 약물로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모두 불안합니다. 완벽한 척을 멈추는 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잘 알겠지만 완벽해지려는 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압박감만 가하게 됩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삶에서 치유가 필요한 영역을 보지 못하게 방해할 뿐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개성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는 자질들에 대해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해 비판적일 때 그 역할은 모호해집니다. 스스로를 겁주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으로 스스로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상황을 실제보다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를 큰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사는
삶의 방식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여러분 중 문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잠자리에 드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그것은 마치 침대 밑에 괴물을 상상하고 겁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잠에 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달래주는 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시각화하거나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은 장례식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미디어의 스스로를 통계적 수치로 바라봅니다. 당신은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즉시 자신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당신은 직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누군가 직장에서 올바른 발언을 하면 해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생각을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주는 생각들은 부정적인 확언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바로 간절히 대처하고 싶은 이상적인 이미지를 찾아봅니다. 아름다운 경치일 수도 있고 일몰일 수도 있고 꽃, 스포츠,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겁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 이미지들로 대체해 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아니,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야. 석양, 장미, 파리, 요트, 폭포에 대해 생각할 거야. 여러분의 이미지가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해 나간다면 당신은 결국 그 부정적인 확언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에게 온화하고 친절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랜 아놀드는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신이시여 인내심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원합니다. 인내심은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즉각적인 만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그걸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기다릴 인내심이 없습니다. 줄을 서야 하거나 차가 막히면 짜증을 냅니다. 지금 당장 모든 해답과 좋은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조급함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삶을 비참하게 하기도 합니다. 조급함은 배움을 향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배우거나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지 않은 채 답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처음엔 정원은 그저 흙무더기일 뿐입니다. 당신의 정원에는 자기 혐오, 나무 열매와 절망과 분노, 걱정의 돌덩이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공포라고 불리는 오래된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치우고 흙이 좋은 상태가 되면 기쁨과 번영의 씨앗이나 작은 식물들을 더하세요. 햇볕이 내리쬐면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봅니다. 처음에는 정원에는 뭐가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정원을 계속 가꾸고 돌봅니다.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면 정원에서 많은 것이 자라고 꽃이 필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음에도 보살핌을 받고 키워나가야 할 생각들을 선택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자라고 자라서 당신이 원하는 멋진 경험의 정원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도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우리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모든 비난, 죄책감, 모든 처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식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긴장하거나 겁을 먹으면 내면의 에너지가 막혀서 차단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내면의 힘을 이용하려 한다면 이완은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놓이고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눈을 감고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던지 풀어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중심을 잡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합니다.
사랑해.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곧 당신이 훨씬 더 많이 침착해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 굳이 삶에서 겪을 필요가 없는 긴장이나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들을 내면에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막히지 않게 자주 풀어줍니다. 다음 단계는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비판은 내면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칭찬은 내면의 정신을 세웁니다.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한지성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한 지능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꾸짖을 때 스스로를 창조한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당신이 훌륭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한 번 했다가 멈추면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합니다. 그것이 하루에 1분일지라도 꾸준히 합니다. 정말 쉬워질 겁니다. 다음번엔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것을 하거나 막 배운 지 얼마 안 된 것이라든지 잘 모르는 분야를 도전해 봅니다. 자신을 위해 새로운 배움에 마음을 열어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당신을 돕도록 합니다. 당신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해봅니다. 그때 당신은 정말 강해집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자립적이고 자급자족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자립적이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받을까봐 도움을 좀처럼 청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스스로에게 화가 날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다음번에는 한번 도움을 청해봅니다. 당신이 가진 부정적인 것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가 신의 창조물의 일부이듯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것들 또한 모두 창조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만든 그 거대 지성은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낸다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지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창조물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모두 부정적인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를 계속해서 벌을 준다면 그것은 습관적인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러한 패턴은 우리가 다음번에 더 많은 긍정적인 선택을 하려 할 때 방해가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내버려 두고 가려고 할 때 긍정 선택을 하는 것을 성가신 일로 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질병을 사랑하라의 저자인 존 해리슨 박사는 환자들이 수차례 질병과 그로 인한 여러 번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 스스로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이슈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잘 돌보세요. 당신의 몸을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 기적과 같은 놀라운 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집을 사랑할 것이고 그 집을 소중하게 잘 보살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몸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은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당신을 당신의 소중한 집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약에 빠져 있다면 본인이 나쁜 사람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자신의 좋지 않았던 어린 시절이 주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약이나 알코올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식어버리면 예전보다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죠. 우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좋지 않았다는 느낌들, 그런 어린 시절의 생각들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감정들은 지나갑니다. 그런 감정들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채워 넣는 것도 사랑을 감추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연료를 공급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것을 돕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좋은 영양 섭취의 기본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종종 음식과 식단을 사용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벌하고 비만을 만듭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소위 위대한 미국 식단이라고 불리는 것을 먹으며 온갖 종류의 가공식품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왔습니다. 우리는 식품회사와 광고 속임수가 우리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의사들은 심지어 의과대학에서 영양학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영양학을 배우려면 따로 과외 과목으로 선택해서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관례의학의 대부분은 약물과 수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에 대해 정말 배우려면 우리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에 넣은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거울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연습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거울 작업 방법을 소개합니다.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거울을 보고 나는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내면이 말해주는 것 그대로 한번 해주는 연습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어떤 소리도 메시지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동안 스스로를 꾸짖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쩌면 당신에게 다가오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생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행해지는 확언은 자신의 존재의 진실을 배우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확언을 했을 때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이 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너 농담하는 거지? 그 말이 진짜야? 거짓말이잖아.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이죠. 이런 말들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하는지 보게 된 겁니다. 당신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전에는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발견한 부정적인 반응은 자유의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선물과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알게 된 셈입니다. 그 부정적인 반응을 긍정 확언으로 이렇게 바꿔봅니다. 나는 이제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인생을 좋은 경험으로 채우기 위해 좋은 것들을 허락해.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마음에 드는 자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자신에 대한 불만족은 습관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 좋은 것이 들어올 때 그 좋은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마음을 여는 순간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고 더 많이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의식할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 질문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기꺼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를 만들려고 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과 타인에게 하는 말을 조금 더 의식해 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기꺼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당신이 배우고자 하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절대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성취되도록 허락합니다.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성취되도록 허락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성취되도록 허락합니다.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성취되도록 허락합니다.